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최근 밥상 물가가 치솟으면서 차례상 차리기가 겁이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청주 지역을 조사해보니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추석 성수품 개별 가격도 판매점에 따라 최고 6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태풍이 물러난 오후 한가위 명절 음식과 차례상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전통시장이 북적입니다. 하지만 훌쩍 오른 물가에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엄두름 내고 집었다 놨다 했어요. 지금 저 아무것도 못 사고 지금 가잖아요. 청주시와 여성소비자연합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40곳에 33개 성수품을 조사한 결과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 청주 지역의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평균 비용은 27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0.78% 증가했습니다. 대형마트는 30만 원을 넘어섰고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7만 원 이상 저렴했습니다. 판매점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과일류 중 사과의 가격 편차는 650%로 가장 컸으며 채소와 축산물, 공산품도 최고 200~300%의 편차를 보여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해졌습니다. 대형마트는 한우와 차례주 등이, 전통시장은 과일 등 농수산물이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 명절 비축 물량을 푼다고 하니 최대한 추석에 가까운 날에 제수용품 구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전 농산물 비축 물량 3,900톤을 추가 공급하는 등 20개 명절 성수 품목 공급을 평년의 1.4배로 늘릴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어제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 여부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소실 위기에 놓였던 천년고찰 화엄사를 거론하며 존치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범석 시장은 철거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새로운 시청사를 지으면서 부지 가운데 자리한 옛 본관은 철거하겠다는 이범석 시장의 입장에 민주당 소속 김용근 의원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범덕 시장 시절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인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본관 존치를 결정했다며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옛 본관을 한국전쟁 당시 소실위기에 놓였던 천년고찰 화엄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절을 불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촉하지만 절을 다시 짓는 데는 1000년이 걸려도 부족하다. 대한민국 후손들이 전국에 몇 개 남지 않는 100년 전 건물인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볼 수 있기를. 이범석 시장은 외색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철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 권고에 대해선 전국의 15개 자치단체 건물 가운데 이미 3곳이 철거됐고 2곳은 철거가 예정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은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반 시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화재청이 굉장히 무리한 지정 요구를 했던 사안이고 그 조사 과정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하고. 국민의힘 소속 홍성각 의원은 철거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화재청을 방문해 담당자들에게 질의를 했더니 보존 논리가 옹색했다는 것입니다. 풍납동 토성과 50여 년 전에 지어진 청주시청 시멘트 건물을 비교하느냐라고 하면서 거북선과 비교하지 그러느냐라고 하니 머뭇거리고 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범석 시장은 지하주차장 확대와 공간 효율성을 높여 미래 세대를 위한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며 선거 때부터 철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세종시가 최민호 시장의 공약인 KTX 세종역 신설을 본격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시정 4기 추가 경정 예산안에 연구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고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된 만큼 KTX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와 충북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15조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공장 M15X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공장 M15X는 M15 공장 바로 옆 6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5년 초 완공을 목표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장은 복층 구조로 현대백화점 앞 M11과 M12 두 개 공장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번 청주 신규 공장 건설은 올해 SK그룹 편입 10주년이 된 SK하이닉스가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첫 대규모 투자 결정입니다. 제천 의림지 복합 리조트 사업이 올해 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수개월째 투자 협약을 하지 못해 1,200억 원대 민자 유치 사업이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삼부토건 컨소시엄은 6일 지방선거 이후로 투자 협약을 연기한 데 이어 8월 중 투자 협약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의림지 리조트 사업은 2019년 민자 유치 공모를 시작한 이후 두 차례나 무산됐으며 삼부토건 컨소시엄이 최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지만 투자 협약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제를 구매해 섭취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메가3는 대표적인 영양제 중 하나인데 한국소비자원이 20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더니 기능은 비슷했지만 가격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중성지질과 혈행을 개선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것이 모자라 최근 영양제로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0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지방산 함량은 전 제품이 1일 최소 섭취량 500mg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제품 간에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JW 생활건강의 시험 제품이 2074mg으로 섭취량 설정이 가장 높았고 코스트코 코리아 제품은 750mg, 한국 허벌라이프 시험 제품은 537mg으로 낮았습니다. 500과 600과 900과 이런 범위의 차이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기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비타민 E 기능성이 포함된 제품 중에서는 가장 비싼 제품이 1,907원, 가장 저렴한 제품이 213원으로 최대 9배 정도 차이가 났고 비타민 E 기능성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서는 1,000원에서 94원으로 10배가량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캡슐 크기도 300mg대에서 1200mg대로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평소 알약을 삼키기 어렵다면 크기를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E를 포함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평소 종합 비타민에서 비타민 E를 섭취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제품의 모든 건강 기능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받을 만큼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것을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정보를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한 뇌병변 장애인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충북의 한 군단위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내 한 군 지역을 찾아 장애인 콜택시를 신청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되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해 이용을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증평군이 산업 현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군수는 해마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각종 지원 사업 추진과 안전보건 지킴이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 계획과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합니다. 괴산군이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민원 행정 처리 지침을 변경합니다. 대상은 법정 처리 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 146종으로 3일에서 5일짜리 민원은 법정 처리 기간의 20%, 6일 이상은 30에서 50%를 단축할 방침입니다. 군은 민원인에게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안내하고 민원 단축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에코프로는 어제 독일 AMG 리튬사와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수급 계약을 체결해 2차 전지 원자재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급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AMG 리튬이 독일 공장에서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2024년부터 연간 5천 톤을 공급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설계 공모 결과 주식회사 토문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를 맡게 됐습니다. 설계 비용은 모두 40억 1천만 원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오는 2025년 옥산면 이전을 목표로 국비 219억 원을 포함해 1,368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충북 태권도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7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22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는 서원중 김민준 군과 청주중 이준혁 군, 충북 최고 양희찬 군이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지난달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1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충북 최고 홍은수 군과 청주중 이한솔 군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